이거는 도리가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갈 것이냐, 선발형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내신이 변별력이 줄어들었으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역을 보게 됩니다. 국회수천 윤옥희입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들에게 대입 관련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 한국진학연구원 정남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2028 대입의 큰 특징과 변화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1년 365일 스케줄을 봤는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보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에 20 몇 년간 있으면서 주로 제가 평가 쪽 업무를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 특목자사고 쪽 평가도 해보고 대학의 대입 전형도 평가를 하면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정남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8 대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2015 그 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 현재 이 고등학생들을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기억하실 부분은 크게 두 파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등학교 3, 2, 1 이 체제를 2015 개정교육 체제라 그러고요. 네. 현재 중3부터 그 이하는 2022 교육과정 체제거든요. 고1 때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네. 신경을 안 쓰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고1 학생부 잘 준비하시고 내신, 수능, 고2 내신, 수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고3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2028 대입이 발표가 됐는데 예.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실까요? 28은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시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2022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이름이고 중3 아이들이 올라가는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교 학점제로 학점을 받은 3년이 후가 되면은 27년이 되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 그때 수능을 치게 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스템을 2028이라 그러거든요. 네. 정리를 하면 2022 교육과정을 가지고 2025 고교 학점제를 거쳐서 2028 대입을 가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신, 둘째 수능,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이 전체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지혜를 가지면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지 내신, 수능, 학생부 순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2028을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2015에서는 내신이 9등급 시스템이거든요. 2028에서는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네.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변별력이 줄어든다 그래요. 예전에는 4%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등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우수 집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5등급 체제로 바뀌면 10%가 1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등급이 11%까지, 3등급이 23%까지인데요. 4등급이 40%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2028에 오면 2등급이 34%가 됩니다. 네. 2028 체제에서는 내신이 1등급은 10%까지, 2등급은 34%까지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네. 34%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찾아낼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내신에 대한 어떤 보완 체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을 5등급으로 바꿨을 때 상대평가를 하느냐 절대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존을 시켰어요. 네.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로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과목은 또 절대평가만 하는 이런 시스템도
내신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2028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신이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별력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대학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입학사정관님들을 연수하는 입학사정관 출신으로 네.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렇게 내신에 변별력이 줄어들게 되면 어디에서 변별력을 두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는 내신을 잘하면 예전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었었는데 9등급 체제에서는 나름대로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등급이 된다면 이거는 11%에서부터 34%까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똑같은 2등급이지만 12, 13, 14, 15에서부터 34%가 있다 보니 5등급만 가지고는 변별이 약해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커버할까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 정도 팁이 있어요. 네. 아마도 서류를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를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서류를 좀 잘 준비해 놓는 것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의 그 극복 방법이 되겠죠. 서류라고 하시면 학생부를 학교생활 말씀하시고 기록부, 서류,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가지고 학생들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면접도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 아니라 지식을 물을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을 물을 수도 있고 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물을 수도 있는 이런 심화된 면접의 형태가 내신의 변별력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내신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부를 못했다, 만약에 5등급 체제에서 3등급이 되었다. 네. 그거는 34% 범위를 넘어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인서울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은 아마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기본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충실하게 기록하고 의미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면접에 대한 부분이 갖춰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내신이 5등급으로 줄어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좀 바꾸는 경향이 있고 서울대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네. 당연히 내신이 5등급이 됐을 경우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 아예 서울대는 내신 자체로 뽑는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수능 말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게 되는데요. 네.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말고는 다른 데도 내신의 평가 요소가 있지만 그 내신이 변별력이 줄어들었으니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역을 보게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1번은 내신은 물론 서울대도 보게 될 것 같네요. 2번은 이수 과목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과를 올리면 무슨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이수하고 왔는지를 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네.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가는 서울대의 방침이 서울에는 좋은 대학들은 자꾸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네. 이제 수능 말씀드릴 텐데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능 이러면은 당연히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서울대는 오케이 수능은 맞아. 그러나 그 수능도 한 60%만 점수를 쳐주고 네. 나머지 40%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수 과목 현황 그리고 내신 그리고 서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2028에 가면은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 자료를 보니까 이 교과 외 역량까지 보게 되는데요. 치고 아예 공동체 역량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네. 또 수능 점수로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 네. 플러스해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역을 많이
그걸 이제 우리는 정성평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정성평가의 영역을 자꾸 도입하다 보니 네. 서울대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들 혹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그렇게 한 경향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준비가 굉장히 대입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지겠네요. 점점 앞으로 2028 대입을 준비할 때 또 수능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큰 세 개 중에 두 번째는 수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2028의 가장 중요한 큰 변화가 수능이 선택 수능이 아니고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2015 체제에서는 공통 수능이 있고 선택 수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선택 수능을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가 자꾸 차이가 나서 이과 아이들이 좀 유리하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과 침공도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은 조금은 손해를 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선택 과목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과목을 통합 과목으로 수능을 치는 것이 2028 수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그 과목을 2015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탐 그러면 9과목 중에서 시험 치는 거고 과탐 그러면 8과목 중에 시험 치는데요. 9과목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8과목을 하나로 묶은 2과목을 다시 통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이렇게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아직은 9등급 체제로 해놓은 것이 2028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내신은 내신대로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대학들은 그 변별력을 커버하기 위한 서류나 면접 쪽으로 좀 더 다른 걸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도 변별력이 줄어든다. 이 통합 수능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변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능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류와 면접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at least라는 단어가 있다시피 적어도 수능 최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걸 요구하는 대학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내신에서는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수능의 그 영향력은 수능 체제로 맞춰야 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그 때문에 앳리스트라는 단어를 좀. 앳리스트. 그러면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일반고 아니면 특목 자사고 중에서 또 어디가 유리해질지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분들 별로 조금씩 전망이 달라서 교수님의 좀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한 1,550개 정도 될 텐데요. 그 1,550개 정도 되는 일반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목고가 한 100개 조금 넘는데요. 특목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이런 학교에서 일반고를 갈 것이냐 혹은 이제 선발형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참 많은 질문인데요. 제가 보는 기준은 아이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학생을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모나 혹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의 요소를 가입시키면 그게 그 나중에 고생합니다.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특목자사가 좋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중학교에서 한 1, 2등 하는 아이들이 특목자사고를 갈 텐데 특목자사고가 250명이 있다면 잘못하면 200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아이의 멘탈리티가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런 아이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요. 1, 2등만 하다가 갑자기 100등 이런 점수를 받았을 때 멘탈리티가 확 무너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특목자사고 보내면 또 자퇴하는 그런 일을 제가 자주 봤기 때문에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물론 특목자사고가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일반고도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특히 내신은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무조건 특목자사를 가는 것이 유리하다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좀 빡신 일반고를 가느냐 아니면 좀 널널한 일반고를 가느냐 그 부분도 아이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실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너무너무 현명한 대답에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일반고의 수준도 봐야 되고 또 뭐 특목 자사고를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조건 적응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아닙니다.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아웃풋을 낼지는 사실 아이에게 달려 있는 맞아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앞서서 내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학생부 대비가 그만큼 2028 대입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 준비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학생부도 사실 범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15 개정교육 과정 체제와 비교를 해서 달라지는 내용 그리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네. 설명을 해 주실까요? 내신 부분을 살펴봤고 수능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정성평가 점수거든요. 네.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성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1500개 이상의 학교가 있고 100개 이상의 특목고가 있었을 경우에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어떻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과 학생의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같은 능력이거든요. 네. 그때 이 학생부를 우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학생부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나 하면 아이고 이거 학생부를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했구나라고 하는 학생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28에 와서도 우리는 내신, 수능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량평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플러스 이 정성평가 영역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말 1학년부터 잘 준비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냥 밋밋한 학생부가 아니라 적어도 요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수행평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제 탐구, 네. 그다음에 탐구 보고서, 네. 독서 활동 연계 보고서 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잘 녹여서 때로는 연계하고 때로는 확장하고 네. 때로는 심화하고 이 모든 것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렇게 이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학생부가 저희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기가 가장 좋은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학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2028이 되어서는 더더욱 선택 과목도 많아지고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이런 개념들이 많아질 텐데 그것을 모두 다 이렇게 학생부에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좀 네.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입시의 구조, 입시의 철학, 정책의 방향 네.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28 대입을 위해서 큰 틀에서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8 체제가 곧 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이 되는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되고 그 고교 학점제 체제로 3년을 배운 후에 2028 대입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내신 이거는 도리가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교수님 그럼 공부하란 말입니까?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을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내신도 5등급 체제로 내려오고 수능은 통합체제로 내려와서 선택의 영역이 없어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이과 통합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문과, 이과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한 아이가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잘 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는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네. 이런 인성에 대한 영역을 3년간 한 아이를 교육적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할 때 세특을 보는 거고 인성은 행동 특성으로 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대로, 정성평가는 정성평가대로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정말 3일차가 되어서
잘 준비해야 될 2028 대입 체제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하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퀘스천